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 황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법을 이제 방송을 한 지가, 강의를 한 지가, 이제 한 10몇 회차 정도 되나,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갑니다. 막바지에 가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의 방향은 일단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법대로 하면 이 공부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시험 치는 모든 일을 위한 공부법인데요.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연락왔더니 그분도 나이가 제 나이 정도 됐는데 정말 깊은 공부, 퇴임 이후에 공부할 걸 고민하시고 지금도 이 뜨거운데 하루에 도서관에 열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곳에 적용되는 그 원리 원칙을 제가 했는 거고요. 이 공부법을 가지고 사는 데 각자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몇 회차만 되면 다 끝이 날 건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어죠, 그죠? 근데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말만 잘하고 듣기 말하기, 아이들 자유자재로 서고, 비서고, 그들만 쓰는 언어에 하나를 배우면 정말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 언어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 아이들이 국어라는 공부라는 틀 속에 들어와서 시험을 딱 보게 되면 국어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국어를 한 단계 이상 이렇게 1등급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도 말하는 걸 참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국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렇게 됐던 게 왜 그렇게 됐나 보면, 제가 특별하게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고1 때 저는 우연하게 국어 문법책을 봤어요. 그때는 국어가 문학, 비문학 이런 게 나눠진 게 없었어요. 그냥 고전이라고 있었어요.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거 있거든요. 다 학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과 편제가. 근데 국어를 이제 우리 수업 중에 찔끔찔끔 복문, 단문,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영어하고 비슷하게 문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호기심에 고등학교 서점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국어 문법책이 처음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고1 때 내가 거의 여름방학 되기 전인가 서점에 갔다가 국어가 좀 재밌을까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국어 문법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어 문법책을 읽어보니까 영어 문법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들이 그때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이제 김천고등학교인데 좀 자랑을 하면, 김천고등학교가 정말 명문이었거든요. 명문하기보다는 이제 그 동네가, 인문계 고등학교 별로 없었어요. 제 김천을 두고 상주, 선산, 전촌, 그 다음에 성주, 심지어는 어디죠? 황간, 영동, 거창, 인근에서 다 왔으니까, 구미까지 왔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인문계가 되었었는데, 저희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인서울, 4년제 서울로 싹 다 오거든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전문학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거의 다 4년제 다 갑니다. 전문학교 가는 아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공부 안 했는 아이들. 근데 지금도 저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딱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국어 문법에서 다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왜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책 한 권을 여러 번 본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국어 문법책은 뭔가 하면 한 번 보고 나서 재밌으니까 또 보고 했는데, 국어 문법책을 그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다 본 것 같아. 한 5-6권은 본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상당히 국어에 대해서 공부 따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아이들 책 많이 읽던가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엄마 아빠는 책 많이 읽었어요. 그렇잖아.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 되든 웹툰이 되든 그다음에 무엇이 되든 인터넷 소설이 되든,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아이들 휴대폰을 가지고 놀면 걱정을 해. 근데 그 안에서 다 정보를 취합하거든요. 요즘 국회의원들 브리핑하면 다 휴대폰 가지고 하잖아요. 휴대폰 보내가 다 하는데 문화인데, 지금 아이들은 글자 쓰라면 이렇게 안 쓰죠. 이걸로 쓰죠 다. 그 다음에 시간표 같은 것도 글자를 안 적어놓죠. 사진 푹 찍어서 오는 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포맷 그게 하나로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담는 시대에 언제까지 이렇게 써서 가는 거예요. 참 그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꼭 우리가 이야기책 동화에 많이 읽으면 좋다는데 사실 제가 동화책은 하나도 그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계모 이야기, 귀신 이야기, 공포심만 주고요. 아주 잔인하게 동화책을 면밀히 뒤져보면 깨지도 않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이 동성 간의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좀 그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아이들이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 좋다. 네가 그래서 좋고 나쁜만 구분할 수 있다면 너는 공부할 수 있는 더 좋다. 이렇게 노출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게 뭔가 하면 그 독서법에서도 이야기해야 돼. 제가 따로 1시간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1시간 남을 것 같은데 책 읽는 방법을 해야지 돼요. 책 읽는 방법 우리나라는 정말 더 이상한 게 책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많이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책 읽는 목적은 뭐예요?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아지 얕은 지식만 쌓여. 절대 이걸 뭔가 하면 독서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려면 한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문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의 70% 이상은 한문이에요. 한문을 잘하면 국어에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능하면 한문을 꼭 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한문요. 제 발음이 경상도여서.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82쪽에 국어 공부 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문 공부하고 책 읽는 거. 이제 제가 한문부터 먼저 갈게요. 한문은 초등학교 때 아니면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문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좀 나오지만 우리 그 교과서가 한문이 많이 들어가야지 돼 사실은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구사력이나 고급한 언어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하는 게 좋다. 초등학교 일찍 하면 좋아요. 한문 교재 중에는 제가 봤을 때 50일 한자 학습법이 제일 좋습니다. 아들 급수 딴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급수별로 되어 있어요. 50일에 1등급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 책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의 부록을 보면요, 나머지는 한문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쓰기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지루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나오는 책을 제가 지금 어디 나오는 걸 몰라서 제가 하는데, 거기 나온 책을 보면, 이거 아까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보면 한문을 쓰고 뒤에다가 훈하고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하고. 그래서 이게 한문이 적혀 있고 보여주면 앞면에 보면 뒷면에 거기 훈이 뭐며 훈이 뭐 있고 어떤 뜻인가 알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엄마 이걸 읽으면 돼. 뭐 형제끼리 하든 친구끼리 하든 읽고 맞으면 넘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재미있고. 요걸 가지고 한문 공부를 시키시면 돼. 그래서 가능하면 한문 공부는 50일 한자 학습법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절대 엄마들이 조급해 하지 말고 아이를 천천히 하나씩 넘기면서 공부를 시키세요. 엄마들 공부하는 게 보면 엄마나 아빠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이를 공부 가르치기 쉬울까? 공부를 좀 다소 못했는 사람이 못했는 분이 아이 공부를 시키기 쉬울까?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못하신 분이 공부시키기 쉬워. 그런가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너 그것도 못하네라고 발언하면 짜증 바로 내버려요. 자기는 잘하니까 도대체 공부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도 우리 학원 하면서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느냐고 정말 이해 안 갔거든요. 근데 뭔가 방법이 틀려서 그렇고 집안 분위기예요. 가정 경영 분위기에서 엄마 아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걸 다 잘라버려서 그래. 아이 공부는 제가 장담하는데 100% 무엇인가 하면 엄마 아빠의 가정 경영 성적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꼭 정말 사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책은 공부의 완결판을 했는데 자녀를 천재를 키우는 원리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자녀가 삶의 천재, 공부의 천재가 되는 것을 원론을 있는 겁니다. 철학 개념으로 이렇게 푸는데 아주 재밌어요. 보셔야지 돼. 그래서 국어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되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한문은 반드시 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는 물러간다. 50일 한자법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독서법을 한번 해볼게요. 독서의 목적은 지식의 집적태가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하면 지식이 뒤지면 다 나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통찰력을 이루고 삶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공부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너무나 얕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카피본이 너무 많아. 책을 한 500권 정도 읽으면 짜증나서 못 읽습니다. 정말 비슷하게 너무 카피본이 많아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돈 되는 것 쫓아가는 거야. 출판사들이. 이게 안 돼.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이유, 책을 안 읽는 이유들이 미디어의 발달도 있지만 책을 읽어서 자기가 정말로 바뀌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책을 읽어라 하면 애들 연애소설만 잘 읽으면요. 연애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연애 정말 잘하는 놈은 연애소설 많이 읽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이상하게 잡담적으로 빠지거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책 쓰는 작가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책 5권 읽으면 책 1권 쓰게 돼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책도 더디더라도 이렇게 독서법을 가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상당히 흥미를 느낍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책을 1권 사요. 1권 사면 자기 관심 분야 어떤 분야들이 좋아요. 되든 무엇이 되든 그걸 하면 제목을 적고 독서 노트 공책 하나 사가지고요. 제목을 적고 작가 정도만 적으면 돼요. 시작했는 날짜 적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쭉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구절, 줄, 문단을 뺏겨 적습니다. 천천히 뺏겨 적어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다가 나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작가와의 대화입니다. 이건 아이든 어른이든 다 가능해. 자, 작가와의 치열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뭐 편지체가 되든 나라면 이렇게 썼을 거다, 나라면 이렇게 썼을 거다. 그것이 지식의 추측이 얕든 깊든 내가 아는 대로를 중요한 것을 뺏겨 적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적습니다. 이것을 한 줄 요래 읽어요. 그러면 책 1권 읽는데 한 2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걸려요.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다 적고 난 뒤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뭘 해야 되나 하면 책 제목을 다시 적어야지 돼. 자, 제가 1분구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 안에 내용을 다 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이 되든 자기가 그 책의 내용을 쭉 적고 나서 한 권이 딱 읽고 나면 이 책의 줄거리가 뭐고 개요가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너무 무하게. 나라면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짓겠다 하면 제목을 따로 딱 적습니다. 저는 이 책 한 권 가지고,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작가들은 그렇게 씁니다. 저는 제목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다가 완성이 돼요. 앵간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데 워드만 빨리 낸다면 하루 만에 다 씁니다. 솔직히 내가 워드를 늦어서 그렇지 목차 큰 제목 나오고 소로 제목 딱 나오면 한 판에 쫙 쓰면 2시간 만에 다 씁니다. 다 그래요. 작가들이 다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거 찔 거면 저거 찔 거면 하는 사람은 다 뺏겨요. 그 카피본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창작하는 작가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든 어른이 되든 중요한 걸 옮겨 적는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거기다 적는다. 그리고 책을 정독을 하고 난 이후 제목을 따로 적는다. 내가 다시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분야에 경제가 되든 무엇이 되든 내가 흥미 있는 분야에 한 3권에서 5권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썼는 내용을 딱 추스리면 뭐요? 책이 한 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책 읽는 게 정말 재밌어져요. 이게 독서법이에요. 책을 아이들이 능수능란하게 읽어서 머릿속에 하나로 연결되려면 최소 1000권을 읽어야 돼요. 1000권을 읽기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제가 따로 독서법을 살 거고요. 오늘 국어공부품이니까. 국어는 50일 한자법으로 간다. 독서법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공부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공부는 다른 과목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최소한 5등을 해야 돼. 정말 5등을 해야지 돼. 제가 근데 아이들이 급하니까
교과서 지문이 많이 나오는, 정말로 지문이 많이 나오는 자습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문이 많이 나오고 문제 나오는 거.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를 3독에서 5독 정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가야 돼. 근데 수업 시간에 잘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학교 수업이 분수법으로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국어는 특히 3독에서 5독을 한다.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자습서 개념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목 하나에 책 한 권, 무조건 과목 하나에 책 한 권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뭐죠? 과목별로 책 한 권 구하고요. 한자를 막 잘하면 좋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 공부법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뭐 지문이 나오면 그것을 찾아서 뭐 앞에 그 책을 다른 책을 읽는다. 이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못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다.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시 같은 거는 사실 이거 참 더딘 작업인데 제공법은 사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기꾼에 가고 이제 정말로 해보고 싶다는 아이들은 현대시만 따로 있으면 현대시를 보면 시가 이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쭉 나와요. 자, 이거 수학 공부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는 건데 이거 예습 복습하고 요거 하라고 했는데 차례는 반드시 외우는 게 좋고요. 그럼 한 뒤에 보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현대시 매뉴얼이 나오는데 요 표를 하나 짜는 게 좋아요. 시를 뭐 연대, 지연이 연대 나오고 시적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시어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 누가 써그 표를 하나로 만드는 연습하면 이거는 좋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것도 잘 안 해요. 이런 방법은 국어공부법 그 인터넷 뒤져야 많이 나요. 근데 이런 방법은 따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문 전체 다 따지 읽는다, 그 다음에 이걸 뭐 한다,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어공부법은 똑같습니다. 과목당 책 한 권을 구한다.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본다. 제가 오늘 공부법을 더 이야기할 건데, 자기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일 제가 공부법의 완결판을 말씀드리니까 공부 방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공 공부법은 한 권만 한다.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과목 공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에 관계없이 한 권만 간다. 그 다음에 책에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해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공부법은 좀 어렵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과 여기 이제 문법이나 합법과 작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문법 같은 게 좀 나오고요. 문학이 나오고 비문학이 있고 현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당 교재를 제일 많이 본다. 교과서를 제일 많이 본다. EBS 교재는 많이 보고요. 문제는 과목당 교재 한 권을 구한다. 그 다음에 한문은 50일 한자 학습법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한자 학습법에 따라가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좋고요. 책 읽기 방법은 제가 갖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요. 국어공부법에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내일 전체 공부법에서 마무리편에서 제가 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지껏 공부 다 했는 게 내일 딱 제가 마무리 시킵니다. 이제 앞에 거는 바쁘시면 안 보시더라도 내일 이 부분만은 그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꼭 봤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엔간은 다 끝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행복한 남자 한순아였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